자, 오늘은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할 때 기존 조합원들한테 주택을 나눠주는 입주권하고 이 분양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이라는 거는 청약 통장을 통해 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면 당첨이 되겠죠.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금 10%를 넣고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이제 공급 계약서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분양권이고, 이 분양권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가 신축이 되는 2, 3년 후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분양권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면, 보통 분양권이라는 거는 권리죠. 권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분양권을 받을 당시에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어지지 않으니까, 아직 땅도 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는 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을 얼마에 살지 얼마에 팔지를 결정하는 옵션하고도 같은 권리인 거죠. 그런데 보통 분양권이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보다,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시세보다 보통 80에서 70, 60% 밑으로 분양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싸다는 거죠.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싼 분양권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가 5억인데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게 되면 582 30, 예를 들어 582 40, 3억 5천에서 4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분양권을 사서 2, 3년 기다리고 있으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 4억에 들어가는 거고, 이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바로 돈이 필요해서 되팔 수가 있겠죠. 이거를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이에요. 그럼 3억 원짜리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되파는데 시세가 예를 들어 6억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3억짜리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시세가 6억인데 만약에 전매한다면, 다시 되판다면 3억 원짜리 분양권을 3억에 팔까요? 거기에다가 웃돈을 붙여가지고 팔까요? 웃돈을 붙여서 팔겠죠? 이거를 보통 프리미엄, P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분양가가 3억이다. 되팔면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인단 말이에요. 웃돈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 1억을 붙일 수도 있고 2억을 붙일 수도 있고, 존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로얄동이고 로얄층인 RR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양권의 가격은 얼마가 돼요? 6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가 3억인데 나는 3억에 사가지고 6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권을 노리고 청약 과열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잘만 분양권을 받으면 이거를 프리미엄, 피 받고 바로 되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20년 8월 달에 나온 게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분양권은 원래 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양 권리잖아요. 권리. 주택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20년 8월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는 뭐냐면,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건축이 다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서 이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집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야. 몇 동 몇 호 이렇게 등기를 치고 난다는 얘기는, 이게 자기 집이라는 거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랬죠. 취득세를 내야 되고, 보유세를 내기 싫으니까 바로 파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파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도소득세가 샀다 파는 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1년 미만일 때는 55%, 2년 미만일 때는 44%, 2년 이상일 때는 일반 과세로 가는데, 이게 2021년 6월 이후에는 1년 미만이면 77%, 2년 이상이면 이거 없이 그냥 바로 6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샀다 팔 수가 없어요. 샀다 팔 수 있는 데는 어디만 되느냐면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광역도시 있죠.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런 데 안 되는 거예요.
지방광역시. 샀다 못 파는 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분양권을 받으면 중간에 피 받고 프리미엄 받고 못 판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란 얘기지, 분양권에다가. 그럼 되는 데가 어디냐? 자연보전지역이라고 써요. 자연보전지역. 경기도로 얘기하면 뭐 어디가 있을까? 양평이나 또 광주, 뭐 여주, 뭐 용인,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데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면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있어요. 피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는 투기꾼들이 어디로 많이 몰릴까요?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하고 또 지방의 소도시들, 청약하는 소도시들, 모델하우스에 엄청나게 몰리겠죠. 왜냐하면 당첨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좋은 중소도시 같은 데는 피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당첨만 되면 로또 당첨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 점수는 너무 낮고 집은 사고 싶고, 샀다 팔든 어쨌든 간에 집은 사고 싶은데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잖아요. 청약하는 방법밖에. 그런 사람들이 집을,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분양권을 프리미엄 피 주고 웃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6억에 샀다 칩시다. 근데 이 집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2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자기 집을 사기도 하고 또 투자용으로도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분양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분양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 주식에서 공모주 투자라고 있었죠. 원래 비상장 기업이었는데, 비상장 기업도 주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래소 시장에 상장을 하면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처음 공모하는 거는 나중에 상장되는 가격보다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를 투자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산다. 어디가 그랬다 그랬어요?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가 그랬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런 분양권도 사실은 분양가에 사기 때문에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시세로 팔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하나의 투자 방법, 갭 투자와 같이 어떤 주택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 부동산 전매 제한 때문에 앞으로는 되게 어렵게 되어 있고,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가 만약에 3억에 이렇게 이제 3억에 사가지고 6억에 팔면 3억인데 예를 들어서 77%를 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세금을 거의 80%죠. 그럼 2억 4천 정도에다가 그 다음 이자 비용이 있죠. 대출이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청약통장 할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있죠. 이런 여러저런 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어떤 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걸리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